고려시대 삼별초의 항쟁이 진도로 자리를 옮기자 남부지방에서 민심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긴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 수탈은 몽골에 대한 분노와 조정에 대한 분노가 합쳐져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법으로 표출되었지요.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밀양이었습니다. 고려사 1271년 1월 22일 기사를 보면 밀성군 사람 방보와 계년, 박평, 박공, 박경순, 경기 등이 진도와 호응하기 위해 부사 이이를 죽이고 청도까지 점령하지요. 그러나 구미선산의 현령으로 있던 조천을 포섭하려다 역으로 죽임당해 반란이 진압당합니다. 당시 고려에서 전국적인 반란이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을 피지배계층의 봉기로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삼별초라는 집단에 대한 인식이 당시 그네들에게 생각보다 더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무신 정권의 김준이나 이민이 원래 천민 출신이었다는 것이 영향을 주었겠지요. 밀양은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1275년 귀화부곡으로 강등되지만 1285년 군으로 승격했다가 뒤에 밀성현이 됩니다. 이후 밀양부 밀성군을 오르내리다가 1415년 규모가 1000호를 넘어서며 현재 이름인 밀양도호부가 되지요. 밀양은 남과 북을 잇는 교통로이기도 했고 일본과의 백길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 사용되던 추화산성 대신 읍지로서의 성곽이 필요했지요. 문종실록 1년 9월 5일 기사에는 경상도 도채찰사 정분이 성곽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는데 밀양부 읍성의 터가 4713척 마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실록 5년 10월 16일 기사에는 우부승지 김영건이 말씀드리기를 하삼도의 농사가 잘 되었으므로 여유 있을 때 성을 쌓아야 한다면서 창원, 밀양, 양산 등의 고을은 모두 바다에 닿아 있으면서 성이 없으니 만약 불우의 일이 생기면 장차 어떻게 일을 맡겠습니까? 모름지기 점차적으로 쌓게 하소서. 이에 시강관 홍귀달은 하삼도의 군사력이 미약하니 염려스럽다며 삼포에는 외인의 종류가 날로 번성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외인들의 난동은 고려 말부터 극심했지요. 두 사람의 염려는 현실로 바뀌어 1483년부터 세 차례의 단량진 외변이, 삼포에서는 1510년 실제로 외란이 일어납니다. 1477년 기사에도 역시 외인에 대응하여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있지요. 성군의 역을 더는 방법, 하삼도의 축성, 경상도의 군수 확보를 논의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밀양을 외객이 경유하는 길이라 하여 속히 읍성을 쌓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1479년 성종 10년 9월 21일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이제 밀양읍성을 쌓는데 경상도 여러 고을에 공철 출연, 체금, 염초자취 등 자벽을 전례에 의하여 감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따랐다 라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밀양읍성을 수축합니다. 성곽 하나를 쌓음에 있어 백성들의 거취를 두루 살피고 준비를 철저히 하며 국제관계를 파악하여 의중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세심한 과정이 돋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빠른 시일에 축성을 완료하지요. 성종실록 10년 1479년 음력 10월 29일 이달에 경상도 밀양에 읍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9척이고 둘레가 4670척이었다.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밀양읍성은 변경의 통문 역할을 100년 넘는 시간 동안 훌륭히 수행하지만 임진왜란 초기 함락당하지요. 1593년 기사에 보면 명군이 참전하여 평양성 전투가 치러진 이후 경남으로 내려간 일본군에 의해 밀양읍성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명군에게 조선이 자기들에게 준 땅이라 거짓말하며 철퇴를 거부합니다. 몇 달간 지지부진한 외교전이 오간 뒤 밀양읍성을 버리고 동래로 퇴각하는 것이 1593년 5월 20일이지요. 조선 조정은 즉시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여 거점으로 삼을 곳을 살핍니다. 이 시기 여러 기사에서 일본군의 동향을 살필 때 밀양을 기준으로 언급하며 이는 자곤관과 연결되는 북상 최단가도의 복지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6월 21일 기사에서 선조는 전쟁 초반 조령 상실의 결과에 충격을 받았음인지 조령 이남 방어지를 논하는데 이때 밀양이 언급됩니다.
전쟁기 동안 일본군과의 교통은 밀양에서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남해안 일대에 일본군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조정은 일본군이 떠나지 않자 경남 일대의 성곽들을 보수하여 후일에 대비합니다. 8월 17일 경상감사에게 성첩 수리를 지시하다라는 기사. 울산, 경주, 밀양, 대구, 김해, 진주 등천은 모두 폐허가 되어 다만 무너진 성첩과 쓰러진 집터만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편의에 따라 조처하여 수선할 것으로 좌우도 감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렇게 1593년 밀양읍성은 복구되었고 조선시대 내내 관리되며 읍성으로서 역할을 다합니다. 1910년대까지. 당시 제작된 지도에 북벽 일부와 동벽, 남벽 일부만 남고 이미 회철되거나 도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937년에는 북벽 잔종 구간이 납석광산으로 파괴됩니다. 전후 촬영된 사진으로 동벽 구간도 사라지고 아동산 구간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묘한 기시감으로 다가오는 사각구획이 관찰됩니다. 현재 시가지 북서쪽에 더 넓게 자리 잡은 것이 신라의 중요한 읍지로서 군으로 삼아 박리제를 시행했던 흔적일 수 있겠지요. 큰 도시였던 만큼 많은 세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밀양에 몇 가지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상남면에는 군 비행장을 두었고 기차역은 밀양강을 한두 번 넘어야 하는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에 두었습니다. 시가지가 이동하면서 땅의 가치도 이동했지요. 증평, 문경, 점촌, 장성, 함안 등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신라 발해 시대 세워진 영남사에 딸린 작은 누각, 1365년 중창하였다가 임진왜란에 소실되고 현재의 모습은 1844년 중창 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품격 있어 얼마 전 국보 지정되었지요. 그러나 제 눈에는 건물이 앉은 자리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건물은 200년이지만 서 있는 자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영남로의 기초 아래 영남사라는 명문 와편이 추하군이라는 명문 와편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지요.